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최근에 이제 보면 전기차 침투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측이 있는데, 여기 이제 르파풀이라 해야 되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통계, 매스 스태틱스, 어렵죠. 수학, 통계, 뭐, 여기 테슬라 팬이고요. AI 관련 뭐 이렇게 잘 다루는 사람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봤는데 뭐 사실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좀 유심히 보니까, 왜냐하면 뭐 유럽도 지금 뭐 다시 오르냐 많으냐, 미국은 살짝 턴을 하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뭐 사실 우리 보조금이 있고 뭐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아예 전기차를 쓰지 못하게 하지 않는 이상 방향은 정해졌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 S커브라고 해야 되나, 그 속도가 차이가 있을지언정 가는 방향, 시간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구간에서 약간 뭐 캐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나오고, 그리고 다시 속도가 빨라지는, 그게 이제 S자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뭐 하이브리드도 있고 내연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전기차 가격이 이제 높아서 낮아지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금리나 이렇게 연결하면서까지 통계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유럽, 미국 이 3대 그거와 한국은 어떻게 될 건가, 이 3대 그거를 쭉 보다 보면, 먼저 노르웨이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금 94.3% 달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완성되었죠. 지금 보면 노르웨이는, 노르웨이의 BEV 점유율은 S커브를 정확하게 따라오고 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맞는지 놀랍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그래프를, 요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봤던 게 요겁니다. 여기 10%죠. 10%대까지 왔다가 20% 넘어갈 때, 노르웨이, 우리는 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노르웨이 상황을, 옆으로 좀 흐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20%대에서 어떤 저항이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이제 통계적이라는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주위에 전기차가 어느 정도 생길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인프라적인 상황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기차가 확 늘어났을 때의 문제점, 우리도 보면 사고, 충전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보면 한 2, 3년 정도 되네, 그죠? 15년, 16년, 17년 해결되고, 여기에서 뭔가 해결이 되겠죠. 여기에서 전기차가 아니라면 다시 꺾이겠죠, 밑으로. 꺾이는 거, 전기차는 안 돼. 그런 혼란 과정이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뭐 노르웨이에 살아본 게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노르웨이 차트 보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요 기준으로 해서 다른 나라 것도 한번 보면 좀 감이 오겠죠. 자, 이거는 차이나 건데, 차이나 28%. 여기 지금 올해일 거예요, 아마. 요렇게 된 PHV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죠. 이것도 이유가 있다는 것처럼 보여요. 자, 여기도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약간 처졌다가 이 20%까지 가속 구간이 있죠. 이거 조금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때 증가할 때, 그러니까 너무 초입이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징적으로 이게 뭔가 이렇게 정체되다가 팡 튀는 게 있다는 거죠. 20%에 지금 지금 뭔가 정체된 느낌이 좀 있죠, 여기도.
튀는 게 있고 정체되는 느낌이 있고 실제 이렇게 선형 이 직선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이 통계적으로는 S자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80%까지가 이제 중요하다. 중국이 6년 반 개월, 6년 6개월 정도면 80%에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6년 꽤 긴 기간이죠. 여기 보면 요 요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4년짜리가 있고 여기 핀란드인가? 하여튼 5년 국기를 제가 몰라가지고 6년 요 유럽 아니죠. 여기가 아닐 거예요. 아마 북유럽 쪽인 것 같고 유럽 EU가 8년입니다. 8년. 미국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영국 독일 10년 약간 뒤로 가죠. 9년 10년 지금은 주춤한데 80%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한국 14년이죠. 일본, 한국. 얘들은 아예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요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딱 점핑할 때 S자가 딱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게 엄청 과하게 올라오면 당겨질 수도 있는 거죠. 현재 한국, 캐나다, 일본, 이태리죠. 이게 전기차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차이나는 거대한 시장인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인상적이다. 이거 중국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노르웨이 상황과 비교해 보면 중국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흥미로운 점인데 2년 동안 BEV의 절대적인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요것도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전체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BEV 점유율이 상승했다. 이 원인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새 차를 살 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인구 감소와 연령 부포. 실제 중국은 인구가 감소했다. 아마 그 차를 살 수 있는 그 인구들이 중국은 급격히 노령화되어서 노인들은 차를 안 사겠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통계적으로. 자, 이거는 내연차가 떨어지는 각도, 이 전기차가 올라오는 거. 여기 아마 하이브리드 같이 올라와요. 근데 여기 이제 전기차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이브리드 같이 떨어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내연차가 먼저 사라지겠죠. 요 구조는 동일한데 이 시차가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 하이브리드는 27년 3년 남았습니다. 정점을 찍을 것이다. 내연차는 1년 반 만에 3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28년 되면 내연차가 사라지죠. 5% 미만이니까. 자, 이 궤적은 엄청 빠르다. 요게 이제 나온 거고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자, EU는 8년 6개월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20%대에서 지금 옆으로 좀 흐르죠. 그죠? 그게 이 부분이 해결되면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요게 지금 보면 요때 보면 22년도부터 지금 시작됐죠. 약간 옆으로. 언제 끝날 건지 끝날 듯 말 듯. 지금 요 상황 때문에 폭스바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죠. 따지고 보면. 이걸 해결하는 과정이 있고, 이게 해결이 되면 전기차가 다시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꺾인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기 보면, 내연차가 26년에 20% 미만, 여기 지금 떨어지죠, 지금. 내연차 판매량이. 그 EU도 지금 보면 이 효과가 BMW, 폭스바겐한테 직격탄을 준 거죠. 하이브리드는 27년에 정점을 찍은 후 30등 후반, 중반에는 다시 20%로 떨어진다. 요즘 올라갔다 쭉 내려가잖아요. 하이브리드가 더 올라갔네요, 지금 보니까. 전기차보다. 이 순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자, 이게 이제 금리 관련된 24년 초부터 BEP 채택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자가 낮아지면 이런 현상이 다시 가속될 수 있다. 하지만 몇 달 안에 얼마나 가속될 건지 봐야 되겠다. 자, 이자가 낮아지면 전기차 그 증가 속도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 8.6%, 예상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때 그 해리스가 2030년 100%니까 상당히 늦은 거죠.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이 통계 그래프에 의해서 가속화 정책을 펴야지. 지금 보면 80%잖아요. 80% 10년이니까 2034년이잖아요. 100%가 아니고 80%가 80% 정도 진입하면 사실 뭐 금방 끝나는데, 그것도 여기 보면 통계치는 있죠. 여기 80에서 100까지 가는데 10년 넘게 걸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80% 정도면 거의 미국 같은 경우에 끝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34년이면 4년을 더 당기는 정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대부분 이 통계 곡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뭐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속도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당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요죠. 변동성이 거의 없지만 속도가 부족하다. 여기 지금 의미는 테슬라 외에 썩 좋은 차가 없다, 미국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무주 공산이 전기차 시장에서 히트를 치면, 가령 우리 뭐 현대 전기차가 히트를 친다면 꽤 많이 팔릴 수 있는 거죠. 모든 차가 테슬라가 되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자, 여기 내연차 떨어지는 가속이 지금 붙고 있죠. 일단 여기에서 이제 내연차는 끝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냐, 전기차냐. 2년 전에 속도를 높였지만 24년 초부터 약간 둔화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 내용으로 봐도 신차가 조금 나와줘야 되겠다. 신차만 나오면 꽤 팔릴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하여튼 오늘 좀 특이한 수학 공부라 해야 되나? 어쨌든 이런 이 데이터 그래프를 파악하는 것도 이 좀 스킬이 있어야 되고 한참 봐야 됩니다. 저도 더 보게 되면 이제 무슨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전기차의 방향은 제가 뭐 또 된다 안 된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 통계적으로 봐도 그럴 거라고 보이고요. 전기차 전환으로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최근에 이제 폭염도 있고 내연차 대비 전기차가 훨씬 온도를 CO2 실제 지금 더운데 전기차 옆에 가면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도시에서 지금 내연차들이 모여 있고 도시 자체 온도도 높이잖아요. 공기만 나쁜 게 아니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전기차로 전환하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도시화되어 있잖아요. 이번 여름에 보면 전기차 전환이 돼야 되는 어떤 모멘텀이 되어야 되는데 그놈의 화재 때문에 확 한국은 1년 정도 지연이 돼 버렸어요. 근데 저는 내년에도 아마 이렇게 더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 내년 내후년 한 2년 이내에 폭발적으로 한국의 전기차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 모멘텀은 이제 한국이라기보다 유럽이 다시 미국이 먼저 성장하죠.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속도가 좀 빨라진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정치 상황도 조금 전기차에 우호적으로 된다든지 유럽도 지금 해결이 되기 시작하고 전기차 그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제작사도 현대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전환을 더 빨리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한국에 굳이
전기차를 안 팔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한국이 급격하게 따라가지 않을까, 요런 이제 추정을 해보는데, 자, 이번 거를 계속 보시면, 한 달 단위로 한번 보시면 파악이 될 겁니다. 변화의 양을. 이게 어느 정도 가속이 되면 이제 수치가 달라지거든요. 옆에 확률치가. 그러면서 한국의 이제 80%가 예측이 되는 구간이 나오겠죠. 자, 하여튼 한국도 빨리 전기차 전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